받은 루비 디렉터 김경미 인사드립니다. 네. 강의는 언제나 두려운 밤, 막 이렇게 오늘 또 이 귀한 시간을 내준 분들 위한 설레임 반, 반반의 마음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은 제가 골드 디렉터 때 난생 처음으로 스튜디오에서 이런 프로필 사진을 찍으려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 시대에 이제 루비가 되었어서 스튜디오 가지 못해서 아직 그때 찍었던 사진을 쓰고 있고요. 에메랄드로 승급해서 멋진 프로필 사진을 다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시는데 날씨 좀 괜찮으셨어요? 네, 사실 오늘 이렇게 그 부업자분일 수도 있고 전업자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날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빛내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한테 저가 아까 그 진정한 기회로 진정한 삶을 살고 있냐는 이런 호스트님의 그 말에 제가 8년 전에 시합을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이렇게 약간 주마등처럼 지나가서 저 또한 여러분들처럼 부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준 분들한테 조금은 더 저의 그 진심 어린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8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나한테 그 초이스로 왔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고스란히 이 진실된 마음을 전해줘서 여러분도 뭐 8년일 수도 있고 더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그런 것을 전해줄까 많이 고민하고 제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대해서 혹시 질문 같은 거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질문 하시나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려무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우리는 저희 세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삶에 대한 질문을 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오신 적어도 여러분들은 왠지 뭐 본격적인 질문 아니더라도 내 삶에 뭐가 만족도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완벽하지 않아서 약간 퀘스천 마크를 달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저도 직업을 이렇게 3번째 제가 이 비즈니스를 만났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저한테도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근데 아마 삶이 만족스러웠다면 제 삶에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죠. 근데 뭔가 약간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저의 인생에 퀘스천 마크를 던졌고 그 퀘스천 마크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귀인을 만나서 이런 새로운 기회를 만났거든요. 오늘 사실은 어때요? 날씨가 이렇게 궂은 날에는 여기 초대하신 분한테 분명히 날씨로 인한 변명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지금 나한테 뭔가 부족한 퀘스천 마크에 대한 해답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기회가 또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그 브레이크 아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마음을 약간 오픈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로 서두를 마치도록 하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 질문 있죠. 여러분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몇 점이십니까? 지금 막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만점이라고 소리 지르거나 이렇게 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까? 네. 네, 맞아요. 사실은 저런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나아지는 삶을 가져가긴 하는데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실 분 있으실까요? 앉은 이유에 대해서 여기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자리에 왜 왔는가를 얘기하실 분 있으실까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진솔하게. 진솔하게. 이렇게 막 툭툭 튀시던데.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 계신 이유가 뭘까요? 성공을 하고 싶어서 앉아 있습니다. 네! 석세스! 네! 성공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로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실까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어쩌면 강의 중에 좀 많이 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강의라는 것이 제가 일방적으로 어떤 지금 제가 뭐가 탁월한 스킬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화두를 던지고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 사실은 제가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인가요? 네, 그 생각의 변화를 바꾸기에는 제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의 변화는 지금 묶어두더라도 저를 통해서 관점의 변화를 바꾸라는 차원에서 사실 질문을 계속 던질 수도 있어요. 관점의 변화. 왜냐하면 생각의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 본캐 있죠. 본캐는 지금 여기 직장인들도 있으시다고 하면 사무실에 이미 두고 오시고 여기는 새로운 부캐로 요즘 부캐 전성시대인 거 아시죠? 부캐가 되어야지만 내 생각의 고정틀을 벗어버리고 관점의 변화로 새로운 뭔가 이렇게 마음의 백지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제가 질문도 많이 할 테니까 많이 호응도 해주시고요. 이 첫 번째 질문은 나의 삶에 대한 만족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그래 나 이 정도 살면 괜찮지라고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나의 본캐 말고 부캐한테 물어보십시오. 나 이대로 괜찮은가? 나는 내 열정, 내 마음 밑바닥에 무엇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는 동력제가 되어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머릿속으로 한 번쯤 환기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딱히 그렇게 저도 누군가한테 꿈이 뭐냐라고 옛날에 물었을 때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게 없었으니까 그냥 저는 졸업을 하고 저의 히스토리를 얘기하자고 하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강원도 여기 동해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갔더니만 딱히 저의 그고거랑 이렇게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친구들도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온 친구들이 많아서 그때 친구들이 학습지 회사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가지고 진짜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간 케이스예요. 친구가 원래 이제 그래서 학원 강사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같이 면접을 보러 가자고 이렇게 시작한 것이 저희 학습지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약간 머리형은 아니고 약간 장년처럼 보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재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 그래서 그냥 갔던 것이 지금 여기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려 15년. 그러니까 뭔가 그 호기심도 많긴 한데 또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진득하니 하는 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던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11월 정도 제가 입사를 했던 것 같은데 15년의 세월을 제가 저 학습지 회사에 한 15년이면 뼈까지는 아니지만 저의 젊음과 청춘을 갈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름 처음에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놀면서 일도 하면서 정말 즐겁게 하다가 제가 약간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라 뭔가 약간 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어서 동해에서 이제 수원으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 싶어서 제가 사실 의사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손으로 하는 거에 대한 약간 염원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올케 언니가 미용실을 언니가 또 하고 있어가지고 미용 기술을 좀 배우고 싶다라는 일념으로 사실 상경을 하게 됐고 실제 거기 가서 한 2일 정도 제가 이제 그렇게 실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해봤는데 그때는 이미 제 나이 한 30살쯤 되니까 뭔가 서서 하는 거 또는 관절 이런 거가 나한테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구간일 명관이라고 해서 학습지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팀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한테 15년 시간이 흘렀고 제가 결혼을 하고 그 팀장 같은 경우는 사실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그 학습지가 이제 늦게 끝나잖아요. 거의 10시에 선생님들이 끝나시고 제가 또 팀장이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장에 따라서 국장님이 집에 가서 할 일이 없는 분이다. 그러면 거의 12시, 1시를 매일매일 반복을 했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조금 토요 근무라는 개념이 생겨서 지금은 별로 이렇게 파라솔 같은 거를 많이 못 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했을 때는 토요 근무는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마트 같은데 왜 이렇게 행사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딸이 지금 중3인데 이제 픽업을 하다가 이렇게 옛날 과거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아이의
유년 시절 뭐 1살부터 전혀 저랑 같이 했던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슬펐어요, 사실은. 그래서 엄마랑 한 기억이 없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시어머님이 키워주시고 이랬던 기억이 나서 뭐 팀장까지 했었으니까 사실 그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적진 않았어요. 한 4,500선도 되고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시간이라는 것을 저한테 완벽하게 뺏어간 직장이었어요. 그리고 저기는 이제 학습지에서는 마감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또 월 마감이라는 게 있어서 저한테 어떤 정신적, 신체적인 것을 다 앗아갔던 15년이었더라. 근데 여러분도 직장 생활 하시지만 어때요? 그냥 있을 때는 그것이 이렇게 약간 우리 말 달릴 때 경주마 어때요? 옆을 보게 하나요? 안 보게 하나요? 사실은 옆을 다 가리고 그 말은 우리가 인간이 씌우지만 우리 스스로한테는 여러분의 이 옆을 보지 말라고 혹시 씌우나요?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내 시야에, 내 생각에 이미 내 스스로가 막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뭐 10년이 지나버리면 사실 한 4, 5년은 그래도 좀 움직일 마음이 생기는데 저도 한 10년이 지났을 때는 이미 나이도 됐고 뭐 하고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갇혀서 어쩌면 고정관념일 수도 있죠. 세상에 내가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리고 뭐 가르치는 일은 사실 딱 그렇게 전문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15년쯤 되었을 때는 정말로 몸과 마음이 지쳐서 요즘은 막 공황장애도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어찌할 바를 이렇게 되돌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또 옆에 있는 같은 팀장이 출산을 하면서 이게 직업을 옮기면서 저한테도 또 저는 인생에 이제 두 분의 저의 뭐 인생을 바꾸게 한 두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의 한 명이 그 팀장이었던 거예요. 아까 말한 15년 동안 저는 도저히 사회에 나가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먼저 거기도 이제 선택권이 없어가지고 둘째를 이제 친정어머니 봐주셨는데 못 키워주신다고 해서 이제 유치원 외부 강사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저보다 먼저. 그래서 저도 좀 쉼이 필요했었는데 또 거기는 이제 학기가 시작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바로 그 대신 이제 같은 가르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맥락이 좀 비슷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혀 다른 또 과목도 사실 영어를 티칭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과목도 그렇고 새로운 무언가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게 설레임기도 하고 또 막 긴장도 되고 했지만 이미 저는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또 과감하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까 첫 번째 직장에서 저한테 시간과 건강적인 걸 다 뺏어갔었는데요. 이 이제 두 번째 일에서는 영업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저한테 그냥 1년 동안 그 유치원에 가서 수업을 하세요라는 오더만 주면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15년간 매일매일 매달 마감에 쫓겼었는데 그런 마감이 없어서 이미 정신적으로 엄청 여유로웠고요. 시간상으로 제가 시간상에 대한 갈구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눈높이 하면서는 한 번도 그 정말 평범한 일상 있잖아요. 같이 식구들이랑 저녁을 먹었던 기억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12시, 1시를 결혼하고도 거의 한 7, 8년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일을 하면서는 3시 막 2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때 한창 그 광고에 왜 문 딱 열면서 자 떠나라 하면서 카드 광고 있었거든요. 막 햇살 좋은 날, 와 나에게도 이런 삶이 오구나라고 진짜 희열에 차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나 혼자 손을 뻗고서 막 이렇게 뭐 한 80, 90으로 달렸지만 내 마음에는 막 그 150km로 달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직업을 옮기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세상에는 그냥 내가 안 바꿨을 뿐이지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그때 알았던 거예요. 나한테 가려졌던 경주마의 그 칸막이가 두 번째 직업을 찾으면서 사실 인생 항로가 완전 바뀌고 나의 삶에 대한 각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사실이에요.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 수 있을까요? 돈의 구매력으로 행복을 살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잖아요. 그래서 돈이 물론 내 행복에 어느 일정 가치가 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반해서 시간이라는 것을 자유롭게 내가 온전히 쓰는 것이 인간의 어떤 고유 자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두 번째 직업을 찾으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꼈거든요. 두 번째 잡을 잡았을 때는 첫 번째 직업보다 페이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진 않았어요. 왜 시간당 수당으로 받으니까. 그런데 내 경제력은 3분의 1로 줄어들었지만 나의 시간과 몸과 건강에 대한 것이 3배가 아니라 30배 이상의 가치를 줬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덜 쓰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행복하게 또 두 번째 직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직업도 제가 영어라는 컨텐츠였고 사실 두 번째 직업을 하면서 평생 들을 수 있었던 말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아이들 눈은 순수하잖아요. 어떤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실 꾸미느라고 엄청 꾸몄는데 화면빨 아닌 것 같아요. 실물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공주 같아 뭐 정말 제 평생 들을 수 없는 신랑도 안 해주는 그런 찬사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눈을 순수해요.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가고 막 이렇게 번쩍번쩍하면 되게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나 봐요. 근데 OT 아시죠? 2월 달에 이제 어머니들을 모시고 어머니들은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영어 콘텐츠상 너무 이제 올드한 거죠. 왜냐하면 영어 젊은 분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저는 사실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4세, 5세, 6세, 7세를 제가 가르쳤었는데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그 세상에 묻지 않은 아이들하고 하는 것이 그냥 나도 모르게 에너지도 없고 정말 했었는데 직업으로서 제가 나이라는 거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게 슬펐지만 그게 현실이었던 거, 현실. 근데 여러분들도 오히려 제가 그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거 있죠. 그 직업을 가신 분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이 훨씬 많을까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일을 하지 않은 뭐 전업주부도 좋고 일을 안 한 사람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그런 게 더 많을까요? 예, 맞아요. 직업을 가졌던 분이 오히려 계속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무언가. 사실은 뭐 저도 신랑이 공무원인데요. 떠밀진 않았어요. 결혼하고도 뭐 신랑이시고 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돈으로 내 경제력을 가진 거에 대해서 그냥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쩌보면 경제적 자유일 수도 있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계속 무언가 이 직업 끝나면 무언가 만족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계속 머물렀을 텐데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제3의 제3을 찾다 보니까 그 두 번째 일에서도 나름의 보람은 있었지만 어떤 나이제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른 무언가를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약간 몸과 마음이 지쳤었나 봐요. 그래서 난생 처음 제가 영양제를 별로 이렇게 운동 좋아하고 뭐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영양제를 이렇게 전시용으로 이렇게 집에 넣고 이런 편이었는데 건강에 좀 이렇게 추적 관찰이 있잖아요. 건강 검진했더니 10개 이상이 막 추적 관찰이 나오면서 건강이 나한테 이제 적신호로 처음 온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주변에 영양제를 소개할 분을 찾았고 그때 이제 저희 학부모 분이 약사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네에 마침 또 뭔가 탁 맞으려고 하니까 우리 동네에 약국을 오픈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약사님이니까 물었고 저한테 어떤 영양제를 알려주셨던 것이 그렇지만 처음부터 제가 어떤 비즈니스로 본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영양제 아니면 뭐 네트워크 지금 뭐 그런 거가 사업이라고 아니면 직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영양제를 열심히 먹었고 열심히 먹었는데 그때 한 7, 8년 전이니까 그때 허땡땡 뭐 유땡땡 이렇게 되게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층에 유산화를 먹는 선생님, 또 2층에 뭐 유땡땡을 먹는 선생님, 1층에 허를 먹는 선생님, 이렇게 층마다 다 종류별로 다이어트 붐이 불었어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이 주의 깊게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식탐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해독을 했었는데 일주일을 처음으로 안 먹었더니 키로수가 많이 감량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물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약사님을 이러면서 이제 약간 캐시백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꽂히는 거 보고 오 이상하다 이게 캐시백이 되네 뭐 이랬지만 전혀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1년을 부업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여기 부업으로 시작했던 걸 지금 이제 8년 차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8년 차가 되었을 때 아까 15년 했고 7년 했고 7년 계속 뭔가 나의 삶의 만족도가 5개, 5점 만점이 안 되었잖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8년을 하고 나의 삶의 만족도는 어찌해졌을까요? 좋아졌을까요? 얼마나요? 모르시겠죠? 예, 저는 약간 해외라든 그런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거에 로망이 되게 많았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학습지 또는 유치원 할 때 휴가는 딱 언제 정해져 있는지 아세요, 혹시? 딱 7월 마지막 주. 그래서 아니면 첫째 주 딱 일주일간만, 유치원은 좀 길긴 해요. 어린이집은 딱 일주일만 저에게 온전한 휴가였거든요. 단 한 번도 그 이상의 휴가를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저가 한 20년 이상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주에만 갔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약간 한이 됐었나 봐요. 그리고 저한테 시간의 완벽한 자유를 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제가 요거 시작하고 한 3년 차에 가장 빨리 했던 일이 바로 여기 어딘가요? 네. 영국입니다. 영국으로 무려 제가 2017년에 갔다 왔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한 달 살이었대요. 말이 유행이죠. 2017년에는 사실 한 달 살이가 그렇게 유행까지는 아니었어요. 그것도 영국을 한 달 동안을 저는 내 가족이 모두 떠나기로 결심하고 떠납니다. 어때요? 네, 생각만 해도 좋죠. 네, 약간 장형이라 그냥 결심하면 곱니다. 그래서 신랑은 이제 공무원이었어서, 그리고 저는 그때 결혼 한 10몇 년 했었고 맏며느리인데요. 처음으로 이제 신랑 휴가를 마치다 보니 구정이 끼어였어야 됐었어요. 처음으로 맏며느리로서 구정을 그것도 물리치고 저는 떠납니다. 시어머님이 그냥 뭐 인정해 주셨고, 어쨌든 이게 뭔가 우리 사람이 내가 하고자 하면 어때요? 하고자 한 대로 방향이 가는 것 같고요. 안 오고자 하거나 안 하고자 하면 저한테 솔루션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15년 저렇게 한 달 동안 영국으로 떠나면서 갔다 와서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런던 재화 있잖아요. 신발 런던 재화만 봐도 그때의 막 그 좋았던 추억이 있어서, 그 아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돈이라는 것으로 그 영국이라는 매개체 여행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네 가족의 그 전에 없던 추억을 충실히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 달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3년 차였는데 주급이잖아요. 어쨌든 이제 주급으로, 저는 그전엔 다 월급 인생이었는데 주급으로, 그것도 저는 코리아가 아닌 영국의 런던도 있고 뭐 각 곳에 옮기면서 있었는데요. 주급으로 찍었을 때 주급이 들어오는 것을, 그 한 달이었으니까 4주였잖아요. 그 4주 동안 나는 영국에 있었는데 제가 두 번째 직업으로 했던 거 페이만큼 나오는 걸 보고도 신랑이 보고 호라 신기하네. 이거 진짜 권리 수입이 많네라고 생생하게 사실 소름이 끼쳤어요. 여러분 지금 한 달 직장인이시라고 하면 한 달 내 자리가 없는데 월급 들어오면 어때요? 그런 일이 있나요?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아마 있지 않아요. 이게 CEO 빼고. 그런데 제가 저것을 경험하고 완벽하게 권리 수입이 무엇이라는 것을 좀 피부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이제 제주도로 탈출을 또 한 달간을 하게 됩니다. 저만 이렇게 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나요? 있지 않으시나요? 그죠? 갈 수 없어서, 사실 상상할 수 없어서,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공간에 대한 자유와 시간의 자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주도로 또 한 달 살이도 해보고, 그래서 참 제가 세 번째 선택이었잖아요. 아마 이 선택의 연속이 없었으면 절대로 저의 삶에 나중에 노년에는 모를까, 제가 이렇게 청청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저렇게 한 달간 여행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구나. 그러면서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 이런 것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여기 사축 동화예요. 아까 이게 리허설 할 때 보여드렸더니 가슴이 너무 울린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축 동화는 여기 보면 어디에 길들여진 가축이에요? 네, 사람한테 길들여진 가축이 아니고요. 회사에 길들여진 가축들인 거예요. 지금 약간 피곤하신지 약간 눈에 이렇게 졸음이 오신 분도 있는데, 이거 보시면
정신이 번쩍 드실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영상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할머니의 귀는 왜 그렇게 커다래? 할머니의 눈은 왜 그렇게 커다래? 왜 일을 그만두지 않는 거야?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소녀는 성냥을 팔았습니다. 월급은 세후 130만 원, 월 200시간을 넘는 임금 없는 추가 근무, 영하를 넘나드는 가혹한 근무 환경. 소녀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성냥을 피우자 회사는 상품을 무단 사용한 소녀를 고소했습니다. 왕자님은 죽은 백설공주가 누워있는 관을 찾아내 백설공주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납품, 내일이 마감이다. 백설공주는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것을 본 왕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죽어있던 동화는 급료 안 나온다. 네, 웃으셨지만 어때요? 정말 우리 회사원으로서 막 가슴에 딱 와닿지 않나요? 저도 제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았고 직업인으로 있었다면, 그리고 저는 이제 마감을 계속 했었잖아요. 매달 납품이 아니라 마감에 대한 그 로유로제가 걸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네, 회사가 저한테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 회사에 소속되어서 최선을,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제일 잘하시는 게 아마 최선일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결과였는데 저렇게 보는 것이 되게 슬프기도 했고 좀 가슴에 와닿아, 아마 웃으셨지만 웃는 게 아니셨을 것 같아요. 너무 공감이 되어서 슬픈, 우픈 그렇게 이렇게 느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관점의 변화인 거예요. 생각을 변화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관점의 변화로 제가 원했던 거, 아까 제가 요 단어를 되게 많이 썼잖아요. 탈출. 요 영화 혹시 아세요? 아유, 연배가 비슷한가? 아, 좀 젊으신데? 요게 95년작이거든요. 제가 95년에 보고, 아, 정말, 우와. 저것이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정말 한 20년 이상을 파고 아무도 그 다른 죄수들이 희망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지 않았을 때 희망이라는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결국은 저걸 해내는데, 저게 막 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탈출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 영상을 넣었거든요. 혹시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저의 이 어떤 마음인지, 요 영화 쇼생크 탈출이거든요. 한번 보시고 저 탈출, 나는 무엇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지를 한번 계속 고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탈출한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려드려도 아니야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느꼈던 이 간절함과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탈출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아까 질문 있죠. 그리고 저는 제 삶에서 저한테 화두를 저렇게 노동수입, 권리수입이라고 표현한 거를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 그 두 번째 직장 일까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저런 단어들이 뭐 유튜브도 그러고 워낙 많이 부에 대해서 논하기 때문에 사실 노동수입, 권리수입이라는 표현들이 그냥 익숙해서 들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단 한 번도 저 언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가 들어서 뭐지? 사실 되게 놀랐던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두 번째 작까지 했던 일이 시간과 또는 건강과 노동력을, 착취까지는 아니에요. 일정한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돈이라는 매개체를 받았던 일을 했고, 지금은 제가 세 번째 직업을 통해서는 시간은 제일 프리하게 쓰면서 저는 자산, 아까 권리소득이라는 것을 체험을 해봤잖아요.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그냥 내가 언어로서 노동수익과 권리소득을 들었다는 생각 말고 내 삶에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렇다면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에 권리소득이 없단 말이냐. 아무도 갖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어쩌면 기회를 몰랐을 뿐이니까요. 제가 경험자잖아요. 저는 아까 여러분하고 이렇게 약간 동병상련에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진실, 팩트, 기회 이런 것을 전달해주고 싶은 사람이라서 자, 요렇게 제가 직업으로 평생 요즘은 직장의 개념이 없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더더군다나 직장, 장소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핸드폰 하나 아니면 노트북 하나로 그냥 어디서나 내가 직업으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 요 단어인 것 같아요. 요거 평생 직업. 그죠? 되게 오래 살기 때문에 저도 끊임없이 무언가 직업을 끊임없이 갈구했었는데 저렇게 뭐 젊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고 다른 데를 가시는 것이 얼마 가능할 수는 있는데 약간 저랑 비슷한 연배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찾는 직업은 평생 직업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다시 뭔가를 찾을. 그렇지만 지금 이 찾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평생 직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어떻게 평생 직업이 될 것인가? 제가 뭔가 방법을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이라기보다는 그 why 있잖아. why. 자, 우리는 인생에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what이나 how는 세상에 사실을 널려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유튜브나 요즘 하는 말 뭔지 아세요? 단군 이래 가장 부를 만들기 쉬운 세대가 지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많은 자수성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온통 채널에서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라는 방법을 엄청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내가 조금만 마음에 오픈을 하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오셨으니까 why 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평생 직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의 그 약간 아까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했지만 아직도 왔다 갔다 하실 거거든요. 생각이 판매 못 하는데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판매가 아니거든요. 네트워크 셀링이 아니에요. 마케팅을 훨씬 총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판매는 못해, 셀링은 못해라는 것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네트, 그물망으로 워크, 일하는 마케팅을 지금 같이 새로 부캐가 시작하는 거예요. 본캐가 아니고, 본캐 나 과장인데, 나 뭔데. 자, 이런 본캐가 있으시면 안 되고, 새로운 부캐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새로 이제 백지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요것이 가능하고 하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사실은 정보 공유 아니에요? 한국인만큼 제가 오지랖 많은 나라 국민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 손해도 알려주고 뭐든지 다 알려줘요. 방법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뭐 개라든지 이렇게 직접 5% 만난 사람한테 정보를 공유했다고 하면 요즘은 어때요? 내가 인터넷이나 어떤 매체로 내가 보이지 않게 정보를 공유한 온오프의 차이가 있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제일 잘하는 거, 여러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정보 공유 제일 잘하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 대가 없이 하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뭔가 이렇게 조금 포인트를 주긴 하지만 별로 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들은 부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본캐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부캐가 정보를 열심히 아마 퍼나르셨을 거고. 자, 그리고 아까 정보도 공유했지만 뭐도 공유를 했었을까요? 경험을 공유. 우리도 써보지 않은 것을 내가 옆에 친구한테 얘기할 때랑 남자들 군대 간 사람 어때요? 이야기거리가 야야 말하지 마. 사실 그러잖아요.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 거의 이게 말할 거리나 액티브나 사실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보를 공유하는 건데 내가 체험한 것을
생생한 정보를 그냥 공유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판매가 아니고요. 판매 지워보시고 내가 제일 잘하는 생생한 체험을 공유하는 건데 여기에 따르는 게 이제 요즘에는 포인트 적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냥 거의 뭐 우리 소비 활동에 거의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데 문제는 아주 작잖아요. 0.03. 그것도 이제 하려고 막 저희가 마트에서 찍기도 하는데요. 이 포인트 적립을 캐시로 많이 준다고 하면 하실 생각이 있나요? 그죠? 해야죠. 안 하면 바보죠. 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사실 언어도 유행이 트렌드가 있는데 앞에 슬기로운이 예전에는 우리 과목에 있지 않았, 우리 세대는 아니었죠. 그죠? 네.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기 슬기로운이 뭐 의사생활도 그러고 타이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마 현대인들이 오히려 좀 더 슬기롭게 살고자 원했나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슬기로운 소비 생활인 거예요. 소비.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소비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안 쓰고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쓰는 것을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어떻게 하나가 더 붙어요. 뭐래요? 스마트한. 네. 자, 지금까지도 저희는 정말 슬기로운 소비 생활 잘했거든요. 가성비도 따지고, 가심비도 따지고, 많이 따졌는데요. 요즘에는 저기, 스마트한이 좀 걸리적거린다기보다는 약간, 스마트한? 네. 우리는 이제 스마트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스마트는 제가 생각해 캐시. 그러니까 내가 체험을 공유하고 뭐 했던 것들에 더 플러스 캐시라는 현금을 나한테 주는 스마트한 소비 시대를 사세요라고 저희한테 화두를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무엇이냐? 앞에서 지금 얘기했던 거, 정보 공유, 제품 공유, 체험 공유, 스마트한 소비, 또 아까 뭐 슬기로운 소비 다 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먹고 쓰고 일상의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게 그냥 좀 넓은 범주의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일상에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아까 캐시, 비즈니스로 연결이 돼서 사실은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이렇게 여러 채널이 많잖아요. 기회가 뭐가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요? 돈이 되어야 되잖아요. 돈이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 돈이 되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고 오신 거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려운가요? 안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고정관념의 생각을 버리시고 관점을 변화시키셨다고 하면 저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내가 일상에 했던 일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좀 저장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혹시 지금 내가 직장을 10년 차, 20년 차, 좀 5년 차 이상일 수도 있고 해서 5년 정도 일했을 때 지금 월급보다 4배에서 5배 받는 직업이다.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 있으시면 저도 알려주시고요. 그런 직장에 안 나가시네요? 아무도 없나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제가 경험을 했고 맞습니다. 5년 정도 했을 때 제가 이 네트워크 시작했던 것보다 5배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더 갈 거라고 저는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5년 정도 시작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제 내가 액션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4, 5배의 소득을 얻고자 한다고 하면 지금 되게 잘 오셨고 집중을 하고, 왜냐면 이게 막 숫자도 있고 이제 막 이래요. 자, 여기 보시면 세계 회원 직접 판매 시장 현황이 얼마래요? 사실 요즘은 뭐 하도 조 단위를 많이 얘기해가지고 약간 감이 떨어지긴 해요. 근데 뭐 한 211조 정도 된대요. 한국은 얼마 정도 된대요? 5.2조 정도 된다라고 하네요. 자, 이 네트워크 시장의 그거상 35%를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업자한테 돌려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자, 여기 35%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요. 2조. 네. 자, 내 주변에 지금도 네트워크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분도 어쩌면 저 2조에서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저기 아까 말했잖아요. 2조. 사실 어찌 보면 눈먼 돈인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할 때 저 2조를 캐시백을 200만 원도 아니고 2조에서 나눠 가라고 하는데 이제 막 정신 안 드나요? 아니, 우리도 저기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슬기로운 소비생활, 스마트한 소비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2조에서 어떻게 가져올까요? 자, 여기 지금 품목이 있어요. 그 2조의 시장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진짜 많거든요. 아이템이 정말 많은데요. 1위가 영양제 51%, 2위가 화장품 22%, 생활용품이 17%예요. 자, 두 개. 1, 2위를 합하면 몇 프로예요? 73%. 요거를 제작하기 전에 지금 현재 올해 요거를 더 따져봤더니요. 저 73%에서 더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왜요? 네, 코로나라는 어떤 건강의 결정타를 받고 나서 영양제를 안 먹었던 사람도 더 먹어서인지 화장품과 영양제의 비율이 88%나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자, 제가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할 때 어떤 아이템을 있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영양제와 화장품이 있는 거 찾으면 거의 저는 반은 성공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것이 압도적인 제품이나 회사를 찾으면 사실 시작이 반 아닌가요? 그죠? 저거를 못 찾아서 사실 헤맬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73%, 88%가 중요한 이 시점에 자,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폴 제인 필저. 혹시 요 책 읽어보셨나요? 다음 야, 이 책을 읽으신 분은 백만장자에 그래도 가능성이 훨씬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백만장자가 얼마예요? 와우, 시간이 엄청 빨리 갔네요. 사실 10억 정도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뭐 100만장자가 되게 그런데 지금은 10억이 진짜 누구의 이름 맞지 않아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직장을 다녔다면 사실 백만장자 이런 거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사실 천만장자를 꿈꾸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거 그리고 그 지금 우리나라 10대 그 부 랭킹에서요. 예전에는 다 대기업이 1등부터 다 하는 기업이 1등에서 10등인데요. 지금은 어땠을까요? 1등 10위 중에서 4개 그러니까 3개만 삼성 관련이었고요. 하나만 저기 현대. 나머지 6개는 다 신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백만장자의 꿈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그러면 이 고르는 기준 같은 게 있겠죠. 지금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3가지. 뭐가요? 회사, 그다음에 제품, 그다음에 돈이 되는 구조.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네, 회사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회사가 존립하지 않으면 나의 권리수익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제가 찾기보다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소개해줬던 것이 유사나였는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나는 진정한 건강이라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합성하거든요. 그러면 제목이 사실은 내가 표현하는 바잖아요. 창립자가 이 회사는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건강입니다. 건강. 그러니까 저는 건강을 원해서 처음부터 잘 만났던 회사였던 거죠. 약간 그 겉으로 드러나 지금 팩트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92년도에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가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부터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로 설립이 되어서 역사가 올해 딱 3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여기 솔트레이트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트 시티거든요. 그래서 제가 5번 갔고 올해 코로나로 못 갔다가 6번째 여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8년간 지금 이제 30년 되었잖아요. 24개국에 진출되고 여기서 어떤 분은 24개국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여기는 100% 거의 용기를 뺀 나머지를 다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원료부터 깐깐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30년 동안 24개국에 진출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96년에 나스닥에 상장되었고 지금 2011년에 뉴욕 증시에 상장되면서 60배.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투자하셔도 수익률 좋습니다.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말기에 바이오 마이크로 보험이라는 지금 되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이렇게 해서 같이 제휴,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미국 그 회사 오락 말이 안 나오네. 시간이 막 이렇게 네, 대통령이 선택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말이 막 꼬이네. 그리고 제가 아까 회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 창립자 우리는 벌써 미생물 면역학 박사라는 금수저의 창립자를
하고 이 회사를 저는 운 좋게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립자의 가치로 지금까지 운영된 회사고요. 아까 뭐 그런 것은 표면상의 사실은 그 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그 일하기 좋은 기업은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이 유산화 회사가 얼마나 따뜻하고 가치 있는 회사인지를 알 수 있는 회사일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가족 친화 우수 기업, 이것만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이런 것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6개국에 4천만 끼나 이렇게 지원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2003년에 저희 한국에 왔고 유산화 코리아가 20년간 여기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시적 성장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했고 지금 업계 순위도 7위. 한국에 진짜 네트워크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7위를 하고 있고, 자, 요거는 약간 딱 보기만 해도 사실 제가 뒤에 가리긴 했지만 사실 그래프로 우리가 접하는 뭐 암 땡땡도 있고 뉴 땡땡도 있거든요. 요것만 봐도 내가 다 하락이에요. 거의 반토막도 났고 그냥 이렇게 변동, 지속 성장이 없다는 거, 아까 지속 성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을 한다면 딱 봐도 여기 할 회사가 없다는 것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유산화는 거의 350% 성장을 했고요. 매년 20%, 30%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하냐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히 이 회사는 20%, 30%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좀 각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1,800억의 매출을 했는데요. 요 제품 가짓수가 한 4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40개로 그리고 가장 비싼 게 13만 6,900원이거든요. 그런데 1,800억 원의 매출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제품력이 탁월하지 않고요. 재구매율이 없다고 하면 사실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내가 제품을 체험을 해서 보다는 이미 이 수치적으로 이게 얼마나 많이 제품력이 된다는 것이 수치로 좀 인정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양제, 그 다음에 영양제를 통한 해도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아까 화장품 시장 되게 높았거든요. 이 두 아이템으로 거의 1,800억을 했고, 7위 정도니까 진짜 도전 안 할 만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제품 과학이라는 것은 그 창립자 자체가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였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연구개발팀이 무려 85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탁월한 제품을 만들 수 있고요. 제가 사업을 한 가장 강력한 동기가 이 뉴트리션 서플리먼트 영양제 비교 가이드 북이었거든요. 약간 객관적인 자료로 아마 여기 소개하신 분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알려주실 것 같고요. 헬스팩이 저희 아이템 중에 유산화 제일 아이템 중에 제일 1위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뭐 객관적인 자료로 정말 많이 이렇게 유산화 제품에 대한 탁월함이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올림픽 때 황대현 선수가 금메달 땄죠. 되게 많은 유산화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서 제품력이 그대로부터 또 인정을 받은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사 제품은 이제 믿고 드시고 있다면 아까 돈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데요. 사실 요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아까 내가 권리소득을 받으려 한 유통자산에 대한 소유권, 혹시 소유권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네, 이것은 아까 내가 체험한 것을 유통 라인을 만들어서 소유권을 내가 갖는 거에 대한 권리소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쓰고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쓴 것을 파는 거고, 여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이 가장 유산화 보상 플랜에서 중요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냥 내가 아는 사람 2사람한테 내가 먹었던 것을 체험을 그냥 많이도 필요 없어요. 2명한테 제품을 체험을 공유하는, 그러면서 그네들이 또 제품을 이렇게 하면서 유통 라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공유되는, 이게 보상 플랜은 지금 제가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한다고 이해되기는 좀 어렵지만 소개하신 분한테 또 자세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내가 유통 라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무한으로 누적되고 공유된다는 뭐 공유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인트가 공유된다는 것이 유산화 비즈니스의 좀 차별화가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아까 뭐 사재기 같은 거 되게 많이 걱정을 하는데 이미 보상 플랜 안에
공통 공정으로 20%가 있기 때문에 더 내가 뭔가 산다거나 그런 사재기 발생을 할 수 없도록 이미 보상 플랜 안에 좀 녹아졌다는 거, 그것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요거 2월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마감이 있으면 저는 아마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마감이 되지 않게 내가 점수 포인트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릴렉스하게 좀 사업을 오래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타사는 다 거의 다음 달 아니면 다음 주 제로 베이스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2월 된다는 것이 지금은 아마 조금 감으로 안 나오실 수도 있지만 조금 내가 뭔가 비즈니스를 알게 되면 요 2월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내가 먹고 쓰는 체험분으로 뭐 해도 가면 50만 원 정도 이런 걸로 온라인상의 플랫폼 비즈니스 하나를 가질 것인지 아니면 세 개를 한 100만 원으로 세 개를 가질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 다, 여기는 정말 선택권을 많이 주는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선택권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개의 기본적인 유통 라인을 만드는 거에 내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양쪽에 두 개의 유통 라인을 만든다. 근데 거창한 유통 라인이 아니고 내가 먹은 것을, 화장품 또는 영양제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유통 라인이 완성이 되면 저기 700만 원이 그 온라인상의 가게에서 발생을 합니다. 별로 감이 안 오시죠? 두 명한테 소개했는데 700만 원? 네, 해보시면 저게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가게를 하면 또 세 개 가게를 하면 총 아까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게 기본 저희 비즈니스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세 개를 했을 때 얼마요? 2,400만 원. 네. 아직 감이 안 오시지만 하나하나 처음부터 완성을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유통 라인을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 저렇게 세 개의 유통만이 만들어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무한대에 운영할 수 있는 가게를 진짜 무한대로 주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자영업을 하신 분들은 물으시더라고요. 월에 1억을 벌고 싶소라고. 그러면 9개 내가 온라인상의 플랫폼 가게를 완성을 하면 월에 1억입니다. 그러면 올해 1억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회사는 내가 시간이라는 것과 노동을 하는데요. 여기는 정말 요거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아까 스마트한 소비 있죠. 20만 원 화장품과 영양제와 아니면 바디 이렇게 20만 원, 40만 원을 소비하면 되는데 월 1억도.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페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되게 그거고요. 여기는 보너스도 정말 많아요. 보너스는 다른 회사는 정말 그냥 허울적인 보너스인데 여기는 어떻게 하면 사업자한테 더 많이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안 되면 이런 방법으로라도 받아가시오라고 주는 것이 이 회사여서 정말 그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소름 끼칠 정도였고요. 그리고 저는 상속도, 아까 유통 라인을 제가 소유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내 자녀까지 준다는 거, 아까 가게 하나면 700만 원인데요. 700만 원을 자자손손 대대로 여러분들 손자 소녀한테 주면 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짱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네, 얼마든지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토록 염원했던, 여러분들도 아마 내 마음속에 그토록 염원하는 자유로운 시간도 꿈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다 혼자서 회사를 다니시고, 아까 내가 백설공주처럼 어때요? 일을 하지 않으면 주지 않잖아요. 근데 장사는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케팅 그리고 비즈니스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으로 하는 거거든요. 꼭 팀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팀을 만들어서 이 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단하잖아요. 내가 체험하고 한 것을 공유함으로써 스마트한 여러분들한테 캐시가 돌아온다는 거, 제발 여러분도 열심히 일한 만큼 떠나시는 기회를 꼭 얻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본캐는 아까 놔두고 제가 부캐로 새로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부캐로 결심을 하셨으면 사실 부업자의 가장 어려운 게 시간 관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조금 내가 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시간을 할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 하시면 됩니다.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유니스타디 그룹에 다이아몬드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다이아몬드에 제가 보기에는 70에서 80%가 부업자 출신입니다.
본캐 놔두고 부업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 본캐와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전업자가 아니어서 시간은 모자랄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했던 모든 경험치가 지금 말고요. 어느 정도 내가 이 유산화 부캐로 성공을 했을 때 플러스가 되었을 때 훨씬 시너지가 난다는 거 정말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더 다이아몬드가 되기 빠를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백설공주 슬펐죠. 잠자는 동안에는 월급을 안 준대요. 그래서 이 여러분도 잠자는 동안에 꼭 파이프라인,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소득 구조를 꼭 만들기를 염원하고요. 요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진심입니다. 진실이고요. 자, 아까 제가 노력의 총합보다 지금은 뭐라고요? 노력의 방향이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열심히 사셨잖아요. 이제는 내 노력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만들지를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유산화가 주는 가치, 요 말 자체도 정말 사랑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왠지 막 저도 가치를 느끼는 사람으로서 저 말이 볼 때마다 가슴이 좀 찡하니까요. 여러분도 저 가치가 어떤 것인지 꼭 느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막 태몽처럼 유산화를 꼭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넘겨드리고 싶어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저 유산화라는 멋진 도구로 어떻게 새로운 삶을 가질지 이렇게 옆 사람한테 나눠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 말 막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 문구처럼 그냥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Just do it! 그냥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